형사고소장은 살면서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쓰려고 하면 모든 과정이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소장의 작성과 제출 절차를 정확하고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AI 모델에 도움을 얻으시면서 쓰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프롬프트에 포함해서 명령하시면 더 훌륭한 고소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컨텐츠는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 중인 분들이 고소 절차를 이해하고 정확한 준비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변호사 임동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등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비로소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되고 사건이 진행되죠. 먼저 고소장 작성을 위해 어떤 내용과 형식이 필요한지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경찰서를 찾아가 말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구두 신고는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정리된 고소장이 있어야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한눈에 이해하기 쉬워지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의 형식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편지처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도 처벌 의사 등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면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기본 요소를 빠짐없이 담지 않았다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인의 신원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서 본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한다면 고소인 본인 정보 외에도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서류를 받을 주소 또는 이메일 등을 빠뜨리지 말고 적으세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처벌을 요구하는 피고소인의 신원정보입니다.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특정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는데 만약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해당 칸을 비우거나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불상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연락처도 모른다면 모르는 대로 비워둘 수 있지만 아는 정보는 최대한 기재해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그때 사용한 아이디, 닉네임, IP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기재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나 신분 등을 밝혀두면 수사에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전 직장 동료였다라는 것 등이 있겠죠. 고소 취지,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처벌해달라는지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고소인은 폭행죄, 형법제 260조 제1항으로 남주,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범죄 혐의와 처벌 의사를 함께 적습니다. 이때 죄명과 적용 법조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기재해야 경찰이 이를 단순한 진정사건이 아닌 정식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범죄 사실, 고소장의 핵심 본문으로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결과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은 이후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사실의 토대가 되며 이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즉 구성요건적 사실을 중심으로 명료하고 일관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배경 이야기나 지나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을 중립적인 어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의 일시, 장소는 특정이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기억나지 않는 경우 모름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범행을 고소한다면 각각의 사건을 구분하여 별도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라고 뭉뚱그려 적으면 안 되고 날짜별로 각각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목을 나누어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 용어를 포함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로 가셔서 해당 죄를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폭행죄라고 하면 이렇게 관련 판결문들이 검색됩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보시고 범죄 사실을 보세요. 이렇게 판결문의 형식을 따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고소 이후에는 고소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나 경위, 그리고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가 설명을 적는 부분입니다. 범죄 사실에서 사건의 핵심을 기술했다면
고소 이후에서는 그 전후 사정이나 추가적인 정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단을 적절히 구분하고 각 문단의 첫 문장에 핵심 취지를 넣어 가독성을 높이세요. 또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언급하며 해당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이후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증제 1호증으로도 확인됩니다. 와 같이 자신이 제출할 증거와 연관지어 사건 경위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 본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목록화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수사기관도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수사하게 됩니다. 증거 목록은 증제 1호증, 계약서 사본, 증제 2호증, 누구누구와의 메시지 내용, 증제 3호증,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등과 같이 번호를 붙여 열거합니다. 고소장 본문에 증거를 언급하고 증거 번호를 함께 기재한다면 수사관이 해당 증거와 내용을 쉽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뒷부분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함께 제출하며 제출한 증거마다 번호를 표기해두세요.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 여부는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결어에는 수사 편의를 위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이 고소장의 목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제출일자와 동일하게 적으시고 고소인 서명란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제출기간은 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땡땡 경찰서장 귀하 형식으로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명을 써넣으면 되는데, 모를 경우 고소인, 즉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을 쓰시면 됩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기본 요소들을 빠짐없이 포함시키시는 게 원활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AI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고소장을 작성해줘 라고 요구한다면 나름 정리된 고소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성할 때는 딱딱한 법률 용어보다는 본인이 겪은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문체나 한자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제출,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관할은 보통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거주지에 따른 경찰서이며, 모르면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식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했을 때는 고소장을 글로 제출하지 않고도 구두로 고소 의사를 밝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대로 서면으로 잘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등기 우편이나 온라인을 이용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주소로 고소장을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방법은 종이를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가 있지만 반드시 수사기관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겪는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간단한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고, 저희 동인 변호사들이 직접 고소대리인이 되어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서 형사 고소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AI를 통해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 저희와 함께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AI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전달이라거나 아니면 잘못된 절차 진행 등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평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